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2022년 코리아 트렌드 김난도 교수께서 벌써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건데요. 나노 사회 트렌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나노는 굉장히 세분화되고 분절된 그런 것으로서 스스로가 올곧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회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나온 10가지 트렌드 중에서 제가 보는 시니어가 준비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제감 테크, 즉 뭐 가상현실과 같은 그런 디지털 같은 거고요. 또 내러티브, 서사라 그러죠. 스토리텔링 자본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란도 교수는 뭐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고민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발전이 급격하진 않은데 그 속에서 또 키워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속했을 때 그 힘이 보이는데, 이번에 인사이트는 여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은 오로지 스스로를 책임지는 나노사회다. 이런 말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은 그간의 시간의 힘 그리고 사회를 분석하는 힘들이 결합됐을 때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나노 사회는 극도로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사회라는 거를 뜻하고요. 또 새로운 트렌드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보더라도 예전에는 굉장히 쉬웠죠. 우리 이거 잘 만들어서 좋아요. 팔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세그먼트라는 말이 나와서 집단별로 주로 이제 소득 수준이나 건강이나 뭐 시간 이런 거로 구분을 했는데, 최근의 개개인은 모두가 다 하나의 우주만큼의 다양성과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사회죠. 그래서 나노 사회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앞글자를 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타이거 월 캣이라고 해서 영어로 뽑아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두 가지 시니어들에게 관련이 좀 있어 보이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실제감 테크라는 겁니다. 커넥팅 투게더, 함께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뭘 통해서? 그 확장된 존재를 통해서, 즉 가상현실,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것을 결합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상 공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감각 자극을 제공하고 인간의 존재감과 인지 능력을 강화시켜서 생활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기술, 가상 원격과 현실의 경계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이요. 아예 사명을 바꾸면서 우리는 가상현실에 집중하는 올인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표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 같은 지금도 줌을 통해서 하지만 줌보다 더 나아간 서로 어울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 최근 뉴스를 보니까 서울 시민들의 대부분 많은 상당 부분은 나는 그 가상현실 세계 메타버스로 출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시니어들은 어떨까요? 지금 스마트폰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가상현실이라고 굉장히 황당하겠지만 실제로 몇 번 해보면 됩니다. 저희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도 7학년 중반이신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이 안에서 특강을 하고 이 안에서 일을 하고 이 안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쉬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채널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치 어린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면은요, 혼자 만작만작하다가 일반 어른들보다 더 잘 활용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하나라도 시도해보는, 겁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그것을 도와주는 분들이 필요해 보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 강력한 서사, 즉 내러티브를 갖추는 순간 당신은 매출이 보잘것없는 회사의 주식도 천정부지로 값이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아마 테슬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꿈꾸는 비전은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율주행까지 가시화되고 특히 우주까지 개발을 하는데, 그 관점이나 세계의 이슈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선도하는 그 벤처 회사들의 CEO들과 인덱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강력한 narrative 자본이 있는 겁니다. 즉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야. 내가 하는 그 분야에서 이것을 관철시킬 거야라는 꿈. 주식 세계에서는 PD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의 지수라고 하는데, 많은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허상이고, 즉 그 굉장히 버블의 끝점에 와 있는 용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다분히 그럴 요지가 있는 용어이지만,
최근에 이러한 그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를 봤을 때 누가 얼마나 명쾌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들이 모여들고 인력들이 모여들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컨텐츠, 드라마,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한 그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2년 전인가요? 그 컨텐츠 서울 미디어 진흥원의 그 의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사에 제가 PM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영화 감독님들 그리고 후반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컨텐츠를 세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덱스터나 이런 분들과 인터뷰를 해봤을 때 벌써 2,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깝깝했죠. 이 시장은 시장에서 정해주는 뭐 100억짜리면은 그런 것을 찾아보기 힘들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10억짜리를 10개를 줄여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유명한 아주 젊은 그 영화 감독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본인이 촬영을 하는 독립영화라고 하죠. 그런 분들과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지금도 제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작가 선생님들이 가진 그 무한한 상상력 그리고 이제 후반 작업이나 이런 기술력에 있어서는 거의 전 세계 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은 자신들의 그 월급이나 생존에 대한 위협 속에서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술력은 탑이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는 굉장히 빈약했던 게 뭐 벌써 2, 3년 전만 해도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꿈을 집착하고 그 기술력을 집착해서 지금은 각자가 창업할 수 있고 자본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K 콘텐츠라는 말로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니어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시니어들의 삶의 경륜, 이야기들을 내러티브, 이야기로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 콘텐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단 기업과 같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개인들이 새로운 길을 가고 그 길 속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스토리텔링 하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깜짝 놀란 게 오징어 게임의 이제 단역으로 처음에 나온 그런 어떠한 그 한 분야에서 오래 있었던 그런 모델이 이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됐고 전 세계에서 1억, 2억 명 되는 사람이 시청을 했기 때문에 또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배우로 자리잡김을 한 사람인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프렌즈를 봤을 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알아볼 수 있을 정도까지 됐는데 그러한 비슷한 후광 효과가 우리나라의 각각에도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고요. 그 후광은 언제 타이밍이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다만 그때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그때 당시에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만큼 오픈된 디지털과 온라인과 시점과 공간을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스스로를 책임지는 굉장히 세분화된 나노 사회는 두 가지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에 맞춰져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도 있다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 나는 철저히도 소외될 수도 있는 양극화 현실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이 세대의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디지털로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고요. 디지털이 무섭다라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고 본인의 스토리, 본인의 컨텐츠, 스토리텔링의 유산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 컨텐츠 중에서 뭐 굉장히 구독자도 적고 하지만 그나마 여행을 떠나는 그런 미국의 캠핑카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댓글들 굉장히 많이 다시는데 다 우리나라 분들이죠.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그분들의 삶의 경험을 보면 10년, 20년째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 노하우와 스토리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리더십을 충분히 갖출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런 디지털 시대에 그것을 잘 몰랐던 후배들 관점에서는 그분들이 가진 경륜과 지식은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작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2년 굉장히 걱정도 되고 이러한 양극화라든지 소외되는 것 이것이 더 세질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고령화가 더 되면서
과연 이 노인들이 더욱더 소외되고 힘들어지는 과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연륜을 그 신세대에 필요한 소통이라든지 디지털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자산 연륜을 가지고 어떻게 플러스로 전환할까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스스로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앞으로의 또 수십 년의 남은 여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